집에 가면 또 안 받을라. 아예 의원실로 간다. 법원이 특별송당 인편에 서류를 보내서 의원실로 가라. 그 집에 가면 또 안 받는다. 집도 가는데 의원실도 가라. 라고 결정했다라는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첫 번째는 이 대표가 이사불명이라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서 배달이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폐문부재, 문이 닫혔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또 이 대표가 수령을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보냈어요. 저걸 받아야 2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2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아예 집행관 인편에 이재명 대표 자택도 가고 계양구에 있죠. 국회 사무실도 직접 가라.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단의 조치, 이례적 조치를 법원이 꺼내든 셈입니다. 자, 여기서 법적 상식 하나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불명은 뭐냐? 띠링. 이사 후 새 주소지가 불명확하다. 자, 두 번째, 폐문부재는 뭐냐? 띠링. 문이 잠겼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를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별송달은 뭐냐? 띠링.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고 야간과 휴일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설마 의원 사무실은 이사불명이나 문 잠가놓진 않겠죠? 보좌관이 있으니까. 글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점심시간 못 받을 수 없죠. 점심시간이 아니라면 뭐 있다고 봐야겠죠. 있다고 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관들이 네. 사무실에 아니면 당대표실에 가 있으면 또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비서진들이. 네. 그건 뭐 명확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속내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당당하게 그 절차대로 임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치적 이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도 네.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도침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금투세 폐지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직선거법 판결이 대법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론 나고 그 이후 대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법까지 결론 안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의연하고 당당하고 절차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고 신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 하는 모습은 마이너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뉴스 속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또 단독으로 확인을 했어요. 법원이 의원 사무실로 보내자 이 대표가 수령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법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어제 이 대표 사무실로 보냈고요. 이 대표가 수령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대표 사무실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했다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차도 의원회관으로 보냈으면 이사불명 폐문부재 논란이 없었을 텐데 차마 법원도 설마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이 대표가 수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좀 씁쓸한 대목인데 법원이 초유에 이례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로 보내니까 이제서야 수령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원회관에서 보좌관이 저 그런 사람 모르는데 이럴까 봐 걱정했어요, 사실. 네. 설마요? 설마. 그런데 어쨌든 받아서 다행이고요. 저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거대 야당의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비겁한 모습이죠. 일반 국민들이 저걸 보고 또 많은 형사 피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고법에서 지금 현재 2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려면은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오는데 한 달을 지금 까먹었어요. 예. 이거 뭐 왔다 갔다 접수를 하니 안 하니 하면서 이제 나머지 2달 동안에 사실 기일이 이제 잡혀 있는데 전 법원이 상당히 3개월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이야기를 먼저 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에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3개월 내 기한을 지키겠다. 사실 또 안 지키면요 또 정당성 논란이 휘말립니다. 이재명 대표 봐주기 아니냐.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뭐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논란이 휩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월 15일이라는 2심 3개월이라는 그 규정을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건이 그것을 보여줬다 생각이 됩니다. 네, 법원이 굉장히 강경하게 3개월 안에 끝나겠다라는 원칙을 밝힌 거다라는 해석인데 또 하나의 장면이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 선임을 계속 안 해서 법원이 자꾸 그렇게 변호인 선임 안 하면 국선 변호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표 측이 그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밝혔다는 대목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재명다운 행동들이에요. 뭐 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촌각을 다투는데 본인은 이제는 받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을 거예요. 1주, 2주의 기간이 굉장히 지금 귀중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국민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어떤 이재명스러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처음에 이사불명되잖아요. 판사가 항상 경고합니다. 네, 주소를 옮기면 신고하세요. 네, 아니면 구속 재판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주거 부정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구속영장 할 때 어떻게 해요? 증거인멸 도주 염려잖아요. 아마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저렇게 도망 다녔으면 영장 발부됐을 겁니다. 두 번째 폐문부재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받으면 이건 뭐예요? 재판에 실질적으로 성실히 임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신 구속돼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이제 겨우 특별송달 되니까 받았잖아요. 자, 왜냐하면 저희 의도적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호인을 선임 않잖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자기 피선거권이 10년 날아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434억을 토해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 않는다? 아니 안 올리면 끝까지 안 해야죠. 왜 이제까지 안 해요? 이제 송달이 되니까 해요. 왜? 선임 안 하면 국서면을 선임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서 이 정도 시간 끌었으면 됐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저건 정말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떳떳이 가서 재판을 받아야죠. 왜 저런 잡범들이 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이렇게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받게 하지 마세요. 정정당당하세요. 이재명 대표님. 자 성춘 부의장님. 예, 그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워낙 탄핵 정국 때문에 되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지난달이었습니다. 11월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모두가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심은 완벽하게 변호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 변호인단을 완벽하게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434억까지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을 어떻게 바꾸고 1심 변호인을 싹 바꾸면서 전략을 어떻게 취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1심에서 뭐 무죄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좀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면 변호인단 그대로 가면 되죠. 네네. 그러면 바로 선임해서 바로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송달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있는 재판에서는 뭐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물론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시겠지만 재판부도 사람입니다.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 이
그 송달 과정도 되게 난해했다는 것 이런 것들 다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재판부에게도 좋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차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지금 차기 대권 주자 1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모습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본인에게 절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앞으로는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법조 기자 출신. 아니, 나 성치훈 부장님한테 반론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네. 웃는 처지에. 그런데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단 1심에 치면요. 항소를 하면서 변호사 이름을 겁니다. 아무나 걸어요. 그래놓고 이제 해놓고 이제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대응 논리 만든 다음에 변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이재명 대표 주위에 뭐 변호사 한두 명입니까? 이재명 대표 말 잘 들었다 해가지고 공천 좀 변호사들 깔렸습니다. 주위에 뭐 깔렸습니다. 그런 변호사들 아무나 이름 뭐 선 부의장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변호사 한 분만 딱 이름 걸고 그냥 항소하면 되는 겁니다.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변론 준비는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항상 자는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네. 무죄면은 저런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재판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발 재판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나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도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재판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제발 재판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정상이지 저렇게 피해 나가는 건 정상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그러자 여당에서 강하게 이 대목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속 판결 나만 빼고냐? 이재명 본인 재판 미루면서 윤 탄핵 심판 압박 내로남불이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검사 사칭 변호사 출신이 재판 절차 재개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 있냐? 라며 시간 끌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선 내년 2월 15일까지 끝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끝내라는 겁니다. 선거법 1심 11월 15일 선고됐어요. 한 달가량 재판을 지연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고의든 아니든 한 달가량 재판 지연에는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탄핵 심판이 먼저냐 이 대표 최종심이 먼저냐와 관련해서 한 달이면 크거든요. 굉장히 큰 기간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2심 2월 15일까지 끝내라. 2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고의 지연으로 까먹은 한 달 제외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끌었으니 한 달 까라. 이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아니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지 3개월을 다 끌라 이건 아니잖아요. 한 달을 이재명 대표가 지연했으니 지금 주진우 의원 얘기는 3개월에서 한 달 까라 이건데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달린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3개월을 일부러 저런 식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그래갖고 오늘 국회의원 회관 가서 송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갖고 문 딱 닫고 오늘 뭐 우리 방 식구들 야유회 가는 날이다 해가지고 가버려갖고 또 폐문부제되면 또 송달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고의적 지연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 1개월은 반드시 이제 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은 또 약간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법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인사이동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또 공백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백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 재판부가 아마 그 공백을 굉장히 짧게 가져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2월에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다 한다면 그 후임 재판부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이 중요한 시기에.